안녕하세요.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까 내릴까 정보는 너무 많은데 뭘 봐야 할지 모르겠고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죠? 오늘은요. 데이터 분석가들이 이 혼돈 속에서 어떻게 질서를 찾아내는지 그들만의 특별한 레시피를 한번 들여다볼 겁니다. 이게 진짜 모두가 궁금해하는 질문일 거예요. 그쵸? 사실 예측이라는 말은 좀 거창하죠.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요. 하지만 분석가들은 과거 데이터에서 반복되는 패턴을 찾아내서 훨씬 더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도와주는 셰프의 비밀 레시피 같은 그런 분석 틀을 가지고 있어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주방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모든 훌륭한 요리가 정말 신선한 재료에서 시작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제대로 된 비트코인 분석도 그 첫걸음은 바로 양질의 데이터를 모으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분석 레시피에는 딱 3가지 핵심 재료가 필요해요. 첫째는 블록체인 위에서 실제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보여주는 온체인 데이터. 그리고 둘째는 트레이더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 심리를 엿볼 수 있는 파생상품 데이터. 마지막으로 가장 기본이죠. 시장의 흐름을 알려주는 가격과 거래량 데이터입니다. 이 3가지가 다 모여야 비로소 시장의 전체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자, 첫 번째 재료, 온체인 데이터입니다. 이건 마치 우리가 도시의 모든 도로와 차량 움직임을 실시간 CCTV로 보는 거랑 똑같아요.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지갑에서 지갑으로 옮기는지 아니면 팔려고 거래소로 보내는지 이런 실제 활동들이 정말 투명하게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지금 건강한지 아닌지 진단하는 데는 이게 필수입니다. 두 번째 재료는 바로 파생 상품 데이터입니다. 이건 시장의 분위기를 재는 온도계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그러니까 전문 트레이더들이 시장을 좋게 보는지 아니면 불안해하는지 또 얼마나 과감하게 레버리지를 써서 베팅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여기에 다 들어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기본이면서도 제일 중요한 재료, 바로 가격하고 거래량 데이터입니다. 자, 한번 정리해볼까요? 온체인 데이터가 사람들이 뭘 했는지를 보여주고 파생상품 데이터가 트레이더들이 어떻게 느끼는지를 보여준다면 이 데이터는 그 모든 것의 결과가 시장 가격에 어떻게 반영됐는지를 보여주는 최종 성적표 같은 거예요. 자, 이제 재료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그럼 이 재료들을 가지고 어떻게 의미 있는 신호를 찾아낼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아시겠지만 그냥 데이터를 쭉 늘어놓고 보는 거랑 그 속에서 진짜 의미를 읽어내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거든요.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이게 바로 원석 같은 데이터를 반짝이는 보석으로 가공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수많은 온체인 거래 데이터, 그 자체로는 그냥 숫자 덩어리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오늘 하루 지갑을 사용한 사람 수, 즉 활성주수 수라는 지표를 딱 뽑아내면 아, 네트워크가 성장하고 있구나, 아니구나를 바로 알 수 있죠. 또 파생상품 데이터에서 펀딩비를 보면 트레이더들의 심리가 지금 완전 들떠 있는지 아니면 잔뜩 겁을 먹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각기 다른 데이터를 의미 있는 신으로 바꾸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재밌어지는 부분입니다. 이 레시피가 진짜 마법을 부리는 순간이거든요. 우리는 단순히 현재 지표가 어떤지만 보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 보는 겁니다. 이런 신호들이 나타났을 때 과연 과거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었는지 직접 조사하는 거죠. 근데 과거 데이터를 그냥 무작정 뒤지는 건요, 마치 정말 거대한 도서관에서 어떤 책을 찾아야 할지도 모르고 헤매는 거랑 똑같아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이렇게 명확한 질문이 없다면 이 모든 데이터는 그냥 의미 없는 소음일 뿐입니다. 네, 바로 핵심은 구체적인 가설, 다시 말해서 과거 데이터한테 이거 알려줘 하고 물어볼 수 있는 똑똑한 질문을 만드는 거예요. 바로 이런 질문이죠. 야, 데이터야. 과거의 비트코인 활성 주소 수가 하루 만에 20%확 늘어났던 날들 전부 다 찾아봐. 그리고 그날로부터 딱 30일 뒤에 가격이 어떻게 됐는지 나한테 전부 보여줘. 어때요? 이렇게 구체적인 조건을 딱 걸어주면 우리는 과거 데이터 속에서 이 조건이 딱 맞아떨어졌던 모든 순간을 찾아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일관된 패턴이 있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나면 그 결과를 이제 최종 보고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데이터 레시피의 최종 요리, 완성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죠. 분석 결과는 보통 이런 통계표로 깔끔하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활성 주소 20% 증가라는 조건이 과거 역사상 총 15번 있었다고 쳐보죠.
그럼 표를 보는 거예요. 아, 그런 일이 있고 나서 7일 뒤에는 평균적으로 가격이 5% 올랐구나. 그리고 한 달, 즉 30일 뒤에는 평균 12%가 올랐네. 이런 식으로 결과를 얻는 겁니다. 이게 바로 데이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객관적인 이야기인 거죠.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분석, 분명히 놀라운 통찰력을 주죠. 그렇지만 이게 미래를 보여주는 무슨 마법의 수정 구슬 같은 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패턴이 미래에도 100% 똑같이 반복된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분석의 한계점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정말 똑똑한 분석가들은 이걸 안전장치라고 생각해요. 첫째, 과거가 미래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둘째, 이 분석이 얼마나 믿을 만한지는 우리가 과거에서 몇 개의 사례를 찾았는지, 즉 샘플 사이즈에 달려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딱 2번 있었던 일을 가지고 이게 법칙이야 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분석은 우리에게 100% 정답을 주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나 확률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도와주는 도구라는 점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어떠셨나요?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비트코인 데이터 분석 레시피의 전 과정을 차근차근 따라와 봤는데요.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볼까요? 기억나시죠? 첫 단계에 최고의 데이터라는 재료를 모으는 것에서 시작했고요. 그 다음, 그 안에서 의미 있는 신호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단계, 만약 뭐뭐 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구체적인 질문을 던졌죠. 그 질문으로 과거를 탈탈 털어서 통계적인 결과를 얻어냈고, 마지막으로 그 결과에 너무 취하지 않도록 한계가 무엇인지 명확히 했습니다. 바로 이 5단계가 데이터 기반 분석의 핵심 플로우입니다. 보신 것처럼 이 분석 레시피는요, 시장의 복잡하고 시끄러운 소음들을 아주 의미 있는 질문으로 바꿔주는 정말 강력한 도구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이 레시피를 손에 쥔 당신이라면 과연 비트코인 데이터에게 어떤 질문을 던져보고 싶으신가요?